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9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 밖 서프라이즈를 보인 데 따른 비판으로 우리가 높은 중립금리 환경에 있다는 의구심을 확인시켜줬다고 적었으며 인플레이션과 싸움이 끝나지 않은 점도 강조하면서 명목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고 감속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예상보다 크게 호조를 보인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가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에 금리 인하 경로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말까지 상황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금리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가 적절한지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장기적인 금리 인하 경로는 여전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강한 고용 수치 확인 후 대규모 금리 인하 필요성이 줄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달러 엔 환율이 150엔대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미즈호 은행 개인 상품 사업부의 마켈라인 팀장은 3~4%에 가까운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커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신임 재무상이 엔화 등락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엔화 약세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며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으나 특정 방향을 유도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뜨거운 고용 상황을 살펴본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연착륙을 넘어서서 무착륙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또 11월 B컷에 대한 기대감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CPI나 PPI와 같은 또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슈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8월 산업 수준은 5.8% 감소했습니다. 이전 수치인 플러스 3.9%는 물론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1.9%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난 1월 이후 최대 낙폭이자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입니다. 한편 독일의 경제부 대변인은 자국 경제가 올해 0.2%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플러스 0.3%였던 전망에서 수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이 밝힌 중국의 외화 보유액은 9월 말 기준 전월 대비 282억 달러 증가한 3조 3,164억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자산 평가액이 절상해 외환 보유액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금 보유고의 경우 7,280만 온스로 5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국제 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연합의 통계청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8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0.8% 증가하며 예상치를 0.2%포인트 하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9월 고용 동향 지수를 공개합니다. 내일 오전 8시에는 영국 소매협회가 집계한 9월의 소매 판매 현황이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시장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사실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일단 답을 제가 드리면 시장은 지금 대응의 영역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굉장히 이제 기초적인 건데요. 기본적인 것이고 첫 번째는 시황 파악을 통한 매크로 시장 분석, 기본적 분석이죠. 기본적 분석에 토대를 두신 다음에 기술적 분석 들어가시면서 차트와 기법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빅 이벤트가 있었죠. 비농과 실업률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그 차트 기법이나 아니면 기본적 분석까지 전부 다 오늘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거두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또 이번 주에 주요 경제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또 여러한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을 봐야 하는 것인지 해석과 더불어서 방금 전에 시장은 현재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데이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견고한 노동지표 확인 후에 상승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봉상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이번 주 여러 지표 발표를 앞두고 또 관망하는 양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특별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10시 10분경에 2145포인트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 현재는 0.49% 정도 하락한 212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흔들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관망일까요? 네, 일단은 PDP 보면서 네. 차트 분석을 오늘은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 화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일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일봉인데요. 일봉입니다. 자, 일봉상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뭐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일단은 차트를 볼 때 일봉을 일단은 먼저 봅니다. 일봉을 일단은 먼저 보는데 일봉의 모습이에요. 일봉의 모습이고, 자, 파란색 선이 5일선, 이 초록색 선이 21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최대한 저는 61선까지, 일봉 볼 때 61선까지만 일단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121선도 있고요, 241선도 있고 이런데 해선은 월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타의 영역이죠. 단타의 영역에서는 일단 61선까지 일단 보시는 거를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고점 라인 형성한 다음에 전고 라인이 일단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박스장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 먼저 중요하지만 모양 일단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본적 분석으로. 기본적 분석을 일단은 들어가면 이게 금요일이 사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금요일이. 실업률하고 고용이 좋게 나왔어요. 논외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의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어떤 과정이라고 할까요? 금리 인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 시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동결을 거쳐서 금리 인하로 오는 이 과정들이 통상적인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겪고 있는 어떤 사이클하고 조금은 완전 이탈을 한 건 아닙니다. 조금은 조금 돌연변이라고 할까요? 예, 돌연변이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이 원래 굉장히 좀 높아져야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고용이 지금 괜찮은데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잠깐 슬라이드 이용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이제 고금리 상황이거든요. 고금리 상황. 자, 처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서머스가 기사에서 50pp 우리 이제 페드가 이번에 50pp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한 것을 두고 이제 실수라고 일단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 대응도 그랬고요. 물론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페드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 핑계는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못한 게 맞아요.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뭡니까?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인지 몰랐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고용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자, 11월 B컷. 자,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모든 뉴스를 제가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면 11월에 금리 인하, 이제 B컷이죠.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조금 사라지었습니다. 이게 왜냐?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금리 인하.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경기 사이클에서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복기, 리커버리 때 하는 겁니다. 리커버리 때. 회복기에 하는 건데 지금 회복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전에 그 최종 끝판왕이었던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좀 더 지나서 항상 시간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고용시장이 탄탄해요, 여러분. 고용시장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금리는 5.0%예요. 고용시장이 탄탄하고 금리가 5.0%입니다. 금리는 언제 내리는 거예요? 리커버리, 회복 기간에 내리는 거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밑으로 더 이상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해요. 왜냐? 금리가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하거든요. 근데 9월 같은 B컷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왜? 고용이 탄탄하니까. 고용이 탄탄한데 금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자, 고용이 탄탄합니다. 시간당 임금. 이제 임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세잖아요, 원래. 자, 고용이 탄탄한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시간당 임금도 지금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고용이 그리고 실업률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
11월에 비컷에 대한 기대감도 또 많이 있겠죠. 그러면 금리를 낮출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가 낮아지니 경기 회복, 리커버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게 깨지질 않고 있거든요. 요거는 몇 년 있다가 정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왜 고용과 실업률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학문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용과 실업률이 지금 탄탄해지기 때문에 뭡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굉장히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일단은 미국이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금요일에 나온 고용 지표로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이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 분석이고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 분석이고 이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고 기법을 만들어가고 기법을 적용시키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진퇴양난이라고 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고용이 너무 탄탄해요.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금리 유지돼요. 고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되시죠?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금리를요 굉장히 많이 낮추지 못합니다. 고금리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게 잔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잔병이. 인플레이션을 병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잔병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다. 치유가 안 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고용과 노동시장이 괜찮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시장이 환호를 한 거는 맞아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경기 연착륙, 예, 경착륙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뭐가 있습니까? 노랜딩이라고 하는 무착륙.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경기에 대한 하강, 침체는 경기 하강은 일단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금리를 많이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될 것이다. 근데 그 강도가 연하게 올 것인가 강하게 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올 것인가예요. 근데 여러분 무착륙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페드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걸 제가 유추를 해보면 무착륙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착륙은. 연착륙이 가장 얘네가 생각하는 베스트일 가능성이 커요. 이해되시죠? 베스트.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일단은 지금 해보면 연착륙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한 번 발표됐습니다. 비농 실업률 이제 10월 달 한 번 발표된 거지만 이게 왜 이렇게 가지라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저도 의문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노동시장 상황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가면서 아마 연구가 될 거고 그거를 반영한 게 이거예요. 금요일은 환호를 했죠. 아,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구나. 경기가 탄탄하구나. 노동시장이 탄탄하구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 건 맞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우상향을 해야겠죠. 그래도 우상향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떤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평선이 지금 아직은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방향 설정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방향 설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떻게 돼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상향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건 단순 이평. 단순 이평선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것. 단순 이평선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매수 쪽. 자, 이거를 다 합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일단은 방향은 매수 쪽인 건 맞습니다. 중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뭡니까? 방향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어떤 박스권.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이게 딱딱딱딱 어떤 요소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비컨 나왔다가 지금 뭡니까? 고용시장 탄탄하다고 나왔다가 이게 지금 굉장히 맞물려가는 그런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거 나오고 저기에서 여기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결론적으로 나스닥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에 총체적인 미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매수 방향을 지금 타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단타적인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수매도 다 열어 두셔야 돼요. 왜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는요, 오늘 사실 제 방송의 주제입니다.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영역. 여러분들이 어차피 HTS를 딱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대응의 영역으로 자기의 시간을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주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주요 시간대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공개 방송도 하죠. 예. 매주 화요일 날 일단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대응의 영역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것 그리고 스킬, 기법적인 거를 일단은 내일 설명드리고 동영상도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려는 그런 계획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단타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꼬리가 굉장히 길고 여러분들도 눈 아프시죠? 저도 눈이 아플 정도예요. 왜냐? 빨간색, 파란색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들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죽이려는 거예요. 예. 계좌 다 털립니다, 여러분. 요럴 때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자중하시고 언제 매매하셔야 되느냐. 자, 주요 시간대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일단은 들어갔다가 컷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스탑 하셔야죠. 왜? 스탑하시고 지금 이 추이를 보시는 거예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주요 시간대, 두 번째 주요 시간대 역순으로 갑니다. 아시아장, 유럽장, 그리고 미국 뉴욕장이 있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뉴욕장이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뭡니까? 유럽장입니다. 유럽장. 유럽 시간대. 일단 여기에서 한번 붙으시고 여기에서 한번 붙으시고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막 붙으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요즘에는 유럽장도 굉장히 좀 괜찮기 때문에 유럽장 이럴 때 뭐예요? 매도 타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컷이 나가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매도 타시는 거. 그 다음에 유럽장 보시면서 아, 유럽장 이거 안 되겠다. 오늘 답 없다 하시면 여기에서 그냥 스탑하시는 거. 이게 뭡니까? 대응의 영역이고 이 대응을 하셔야만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삽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있다가 요 유럽장 그리고 유럽장 항생이나 아니면 이제 나스닥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떤 기법을 써야 되는지까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난주 금요일 강한 고용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11월 B컷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관망 사인을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매매를 쉬는 게 나은 건가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시간대이긴 해요. 23시 18분이기 때문에 주요 시간대이긴 한데 네네. 지금 꼬리들이 너무 길고 굉장히 많이 좀 흔들고 있거든요. 예, 이런 예. 장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기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 손절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손절만 따이고 가거든요. 예, 손절만 따이고 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한두 번 정도 붙으시고 안 되면 그냥 일단 포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손절을 안 걸고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안 걸고 버티다가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계좌 망가지는 일이고요. 손절을 꼭 걸고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만약 진입을 한다면 매도인 쪽인가 아니면 매수 쪽인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면 안 돼요. 네네. 왜냐면 제가 사실은 가장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제가 중기 장기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사실 말씀을 잘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대응의 영역이고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이는 자리는 있죠. 사실 보이는 자리는 있어요. 오늘은 매도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그런데 제가 매도 쪽이 조금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계속 올라가는데 막 2만 뚫고 막 3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스닥이요. 계속 매도 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단타적인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드릴 테니까 계속 방송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관망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요.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또 오늘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리값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있을 무료 공개 방송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이 항생 선물 관련해서도 굉장히 잘 짚어주시는데 이와 관련한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쉬고 있는데 돌아와서 또 어떤 흐름 그릴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선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 월봉 차트 잠깐 볼게요. 이게 기본적 분석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쭉 빠졌죠, 그죠? 이거 쭉 빠졌어요. 여기 월봉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 사실은 뭐 요거 이제 반등하고 나서 또 요건데요. 하여튼 3년 동안 빠졌습니다. 요 영역 3년 동안 하락했어요. 하락. 특히나 요거 깰 때 2022년 10월 3일 그리고 뭡니까? 24년 초반에 지금 요 두 자리죠. 요 두 자리 깰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제가 강조를 드린 자리예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이게 2011년도 자리입니다, 여러분. 2011년도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13년 전 항생은요. 13년 전 자리로 회귀한 겁니다. 경제가 13년 전으로 밀려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2021년부터 요 3년 동안 제가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매년 말에 뭐를 했냐? 제가 대한민국 해외 선물 전문가 최초로 중국 경제공작회의 리뷰를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뭐냐면요. 항생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중국 경제공작회의는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기는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일단은 사회주의 나라죠. 공산주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하여튼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해요.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느냐? 이제 중국은 당이 하나잖아요.
당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이에요. 이거를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거는 그 기업들을 다 죽입니다. 예. 제가 3년 동안 중국 경제공작 회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윈 회장 지금 뭐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삼성 같은 기업도 제재를 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항생이. 왜 13년 전 가격으로 회귀를 했느냐. 바로 기업 규제. 기업 규제. 기업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제가 삼성 예를 들었잖아요. 삼성이 뻗어나가게 도와주지 않고 삼성이 미국에 수출을 못하게 되고 국내에서 힘을 못 쓰게 억압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규제가 너무 심하고 이 기업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혹은 시장에서 어떤 정말 획기적인 시장 참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아직도 하락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중국 경제공작 회의를 3년 내내 저한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할 겁니다. 이번에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내일 무료 공개 방송 때부터 굉장히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뭐가 발표됐어요? 뭐가 발표됐습니까? 경제 부흥을 위한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이 정책을 누가 발표했습니까? 라이브로 공산당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를 하면서 항생이 지금 쭉 뻗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기본적 분석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항생 왜 이렇게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세요. 2주간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2주 동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다 억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꼭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한번 쳐볼까?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한번 쳐볼까?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에서 매도 한번 쳐볼까? 이게 마지막이겠지. 여기에서 매도 한번 쳐볼까?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로스컨 나시는 겁니다. 제가 팻말을 매수를 받았습니다. 매수를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봉 보시고 일봉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자, 일봉 보세요. 일봉. 2020년부터 일봉입니다. 아까는 제가 14년, 15년치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딱 4년치 보여드릴게요. 4년치.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이만큼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추세에 맞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들 더 크게 수익이 납니다. 이거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매도 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거 절대 없죠. 현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주식 하시는 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조정 없이 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조정 옵니다. 조정 이렇게 오겠죠.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매크로 시장 분석은 지금 뭐로 나왔습니까? 중국이 지금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면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경기 침체에 지금 빠졌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기의식에 지금 빠졌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는 뭡니까? 항생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편승을 해야 되겠죠? 편승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항생은 일단 조정장이 오더라도 당분간은 중장기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수익 마감을 했거든요. 수익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일단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항생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 내는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지까지 일단은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들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꺼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당분간 매수 쪽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난주에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국경 군부대에서 이란을 언급하면서 싸우자고 전의를 다졌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가 급등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10시 52분경 76.11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75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75% 정도 상승한 75.6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매수 사인을 좀 많이 드리는데. 네네네. 자, 아까 오일 PDP 보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예. 바로 좀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 보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드렸는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일단은 지금 이슈가 있죠. 중동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지금 조금 사실은 차트가 애매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차트가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일단 좀 기억하시죠. 제가 이걸 78달러 정도의 선을 그어놨거든요. 78달러 정도에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딱 일봉상으로 보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8달러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잠시만요. 현재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죠? 현재가가 76달러 후반대거든요. 76달러 후반대인데 한 78달러 정도 제가 볼게요. 78달러에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관리 상황이 굉장히 좀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을 제가 단타는 안 합니다. 굉장히 좀 요즘에 매매하기 어렵거든요. 오일 굉장히 좀 어려운 과목인데 78달러, 78달러에서 매수 매도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버나잇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78달러, 78달러 선에서 다시 위로 지지받고 가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 요거 두 가지거든요. 78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75달러까지는 일단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8달러는 한번 찍을 거라고 봅니다. 78달러, 77.50 이상, 77.50 이상, 78달러는 일단 한번 찍을 것으로 보이니까 차트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78달러 위로 지지받으면 다음 라인이 80달러 이상이거든요. 여기입니다. 85달러. 78달러 지지받고 올라서면 다음 라인 85달러예요. 다음 날 85달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지금 제가 쭉 보면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레포팅을 해드려서 좀 제공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월달 말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교육 포지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일단은 내일부터 공개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1, 2주 정도 대기하시면 여러분들 국내 해외 선물 시장에서 못 보시는 교육, 독보적인 교육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일 오전부터 일단은 참여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으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78달러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78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고 더 올라갈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내려올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성현 마스터님과 함께 중동 리스크 관련한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추후의 대응법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금 선물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그리고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금은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기도 했고 또 강달러 현상이 요즘 이어지면서 다소 상승폭이 많이 축소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이후에 11시 26분경 266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약 보합권인 0.24% 정도 하락한 26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관망일까요? 네. 요거는 일봉상 차트로도 그렇고요. 예. 분봉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오늘 주제가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골드 철저하게 일단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골드도 전문으로 일단 하고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죠? 요거 일봉입니다. 일봉. 자, 포지션 상으로는 매수가 맞죠? 그렇죠? 포지션 상으로는 일단 매수가 맞기는 맞아요. 예, 매수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면 일주일 이상 동안에 일단은 흐름을 보면 얘가 지금 그 박스 횡보, 박스 횡보를 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박스 횡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플러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좀 활발하게 요즘에 골드가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는 여러분들이 꼭 치셔야 되는데 이 분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5분봉을 일단 선호를 합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을 일단 선호를 하는데 내일 10시 10분에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에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 2번 하거든요. 오전 10시 10분, 오후는 9시 20분에 하는데 10시 10분이든 9시 20분이든 한 번은 꼭 참여를 하세요. 지금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요런 자리, 최소한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에서 매도 타실 수 있습니다. 매도. 22시 30분 이후에는 골드도 좀 많이 흔들고 지금 나스닥, 미장인 나스닥, S&P 그리고 미니 다우 전부 다 지금 흔들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골드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1시 이후가 뭡니까? 주요장이거든요. 주요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내일 여러분들한테 뭐를 제가 말씀드릴 거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이평선, 굉장히 기본적인 이평선 매매 기법.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영상도 올려드리고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수렴과 발산입니다. 차트는 항상 수렴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든 매도든지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시 힘을 모으죠. 힘을 모은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를 발산을 하게 돼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수렴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수렴은 이평선으로 일단은 파악을 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수렴을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평선에 의한 게 있고요. 캔들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캔들에 의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은 보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지지 저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캔들이 굉장히 작게 오랜 시간 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수렴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는 있는데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캔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게 이평선이거든요. 5일선과 21선 딱 두 개로만 여러분들이 수렴 구간을 일단은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평선도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수렴 구간을 일단은 파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발산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골든이 데드로 넘어갈 때, 데드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로 넘어갈 때 발산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을 그렇게 아시면 돼요. 거기다 플러스 뭘 시키시냐면 플러스 시키시냐면 플러스 주요 시간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요 시간대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 하루 23시간 운영이 되는데 23시간 계속 활발한가요? 아니죠. 주요 시간대에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9시가 거래량이 터지는 발산의 시점이다 라고 하면 이 전 시간은 뭡니까? 수렴의 시간이죠. 9시에 이벤트를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9시 이벤트를 위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수렴 구간. 여기가 뭡니까? 매수든지 매도든지 터지는 발산의 영역. 발산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골든 크로스든 데드 크로스든 나옵니다.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 나왔죠?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그 봉, 종가 혹은 그 다음 봉의 종가 진입, 매도 진입. 자,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베스트 진입 자리. 두 번째 베스트 진입 자리. 여기에서 1번 내지 2번 지역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시면 수익 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수렴과 발산, 단순한 5일선과 21선 두 개만을 딱 이용한 수렴과 발산의 기법. 이 기법까지 여러분들이 내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전부터 참여를 하시면, 물론 이제 오후에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기법이나 이런 거 동영상 다 깔아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금 선물 오늘 일단 관망 사인 주셨는데요. 하지만 항상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구체적인 타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과 수렴과 발산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주요 시간대에 어떻게 매매에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까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강한 고용으로 인해서 연내 남은 두 번의 FOMC를 통한 빅컷 단행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관망 사인을 주셨고요. 또 대응의 영역이니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짚어주셨는데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매수를 들 수 있겠고, 현재로서는 78달러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78달러 돌파 후에는 지지 시 85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항생도 짚어주셨는데요. 중국의 부양책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난 상황이라고 분석해 주셨고, 조정장이 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사인 들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